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은 할 말 없어. 죽비 맞고 정신 번쩍 들었다. 심판받았다. 이렇게 관련된 소식입니다. 부동산 경제 파트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 전 특별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48번 언급했고요. 코로나 26번, 백신 13번보다 많은 횟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지난해 1분기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올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고요.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1기 동안 무리하게 빛을 내서 성장률을 높이면 다음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의 실패를 자인했지만 기존 정책의 큰 틀에 바꿀 뜻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쳤지요? 미쳤어요. 자,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국정 운영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의 가격 안정이라는 것을 결과로 지적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게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한 2017년 5월 6억 708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달 11억 1123만 원으로 83% 급등했고요. 지난 4월 재보궐선거의 패인도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수요자의 보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등 기존은 달라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조만간 실수요자들의 대상을 한 대출 규제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비율을 높이고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집값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이 너무 올라 대출받아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울 지경을 만들어 놓고 뒤늦게 양강 고치는 격이라 말했고요. 경제정책에 스스로 합격점. 문 대통령 이날 연설에서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흐름을 역류시켰다고 성태훈 연세대 교수는 코로나 이전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비용 증가로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코로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말했고요.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낙관론을 폈습니다. 문 대통령 모든 경제 지표가 견고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도 4% 이상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말했고요. 전문가들은 4% 성장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작년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4%대 성장은 코로나 이전 경제로 회복된다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예한위기 이후 1999년 11%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년 6.8%처럼 위기 후 한국 전쟁은 어김없이 반등했고요. 홍기영 인천대 교수는 경제 복원력이 약한 상태에서 재정 효과적으로 투입하지 않고 무리한 세금 일자리 등 만들어낸 다음 정부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자신감에 담긴 담화다. 야당은 동떨어진 현실인식이다. 문 대통령의 해견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당과 완벽히 일치하는 기조다라고 환영했고요. 다만 물밑에서 실망스럽다는 불만도 나왔다. 민주당은 고용진 수습대회는 국난 극복, 경제성장, 북핵 문제인 해결, 자신감과 의지를 담아낸 담화였다라면서도 송영길 대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시한 코로나 백신, 부동산,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비핵화 등 5대 중적 과제와 열심히 일치한 담화였다고 했다. 그러나 오선 이상민 의원은 야당에서 부정적인 판정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대에 좀 멈추는 건 틀림없다며 대통령이 여론이나 정서를 잘 아실 테니까 그 요령에 맞춰서 하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 연설을 읽어보니 안 보인다. 매우 아쉽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듣고 싶은 성찰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민의 시선과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보였다. 국민의힘 전재수 원내대변인은 독선과 아집을 계속 나타내는 대국민 선전포고라. 정의당은 재보선 성남 민심에 던졌던 질문에 문 대통령이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다며 불평등에서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아름다운 나라를 찾아볼 수 없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를 뭐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분께서 뭐 이제 현실 인식한 거에 대한 것이죠.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할 말 없어요. 본인 입으로 이제 말했죠. 나 4년간 부동산 개판 쳤어. 근데 바꿀 마음은 없어. 근데 앞으로 그럼 계속 개판 칠 거야. 결론은 뭐 이거네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일자리 경제, 뭐 외교, 뭐 국방, 뭐 이제 지지한 사람들은 엄청 뭐 잘했다고 할 거고, 별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쌍욕을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더민주당 권리당원인데도요, 사실 민주당에 있는 운동고 출신들이 다 퇴출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정의당이나 여기 있는 국민의힘에도 운동권 출신들이 다 퇴출됐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그냥 나라를 아주 경제적인 사고방식이 없는 이 친구들이 하고 있으니 나라를 완전히 개판으로 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68% 오를 때 재산세는 93% 급증했다라는 소식이네요. 여기는 뭐 계속해서 아까 뭐 언급했던 것 중에도 하나고요. 그 다음 신길 뉴타운 낙수효과입니다. 인근 재건축의 쟁걸음이고요. 작년 입주한 뉴타운 단지들 분양권보다 가격 2배 올랐습니다. 신길 1차 우선 건영 예비 진단에 D등급 통과 후 정밀 진단 준비하고 있고요. 교통호재 등 이미 반영돼 신중히 투자해야 의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억 원이었던 마레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죠. 14억으로 쑥 올랐다고 그러네요. 문재인 정부 4년 새 서울 대단지가 다 2배씩 더블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고가 전세 집주인도 세입자도 6월이 두렵다라는 소식입니다. 내돌 전월세 신고세 앞둔 집주인 임대소득 세금 사각지대 없어져야 정부가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보증금 20억 원 이상 초고가 전월세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보증금을 끼인 임차 물건에 찾는 세입자들이 자금 흐름이 드러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정부 관리망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소득 과세 대상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10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만 해도 45건 있는 보증금 20억 이상 초고가 전세가 지난해 411건 급증했어요. 이 다음 뉴스는 더한 뉴스예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세가 1억을 찍었다는 뉴스예요. 전세값이 평당 1억을 찍었습니다. 전세값이 평당 1억을 찍었으면 매매값은 얼마를 찍은다는 소리입니까? 새 임대차법 시행에 서울 강남에서 평당 전세보증금이 1억을 넘는 아파트 거래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전세보증금은 71억 원으로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7월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값이 급증하게 올랐고요. 자, 요거 또 세금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있으신 분들끼리 뭐 하는 거니까 이것은 어쨌든. 근데 또 그 있으신 분들은 뭐 세금 내겠죠. 근데 여기 또 이제 그 있으신 분들한테 비례해서 세금을 때릴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5억, 7억 한 여기 아파트도 또 때릴 거란 말이에요. 세금을. 참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 난리칠 거고 있는 사람은 세금도 많이 뜯어간다고 난리칠 거고. 그 다음에 역삼동 스포월드짜리 주거복합 단지 원 에디션 강남 분양합니다. 호텔급 서비스의 강남 한복만의 럭셔리 공간으로고요. 강남 하나뿐인 상품 컨셉트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234가구밖에 되지 않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서 멤버십 피트닝 센터 등 갖췄고요. 최고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겠다. 면적은 좁은데 최고급화 뭐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한남 시범 아파트 자리에 DH 매종으로 재건축 들어갑니다. 사계동 110가구로 탈바꿈하고요. 강북 두 번째 DH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구모 원지구도 재개발 수주를 했습니다.
1년 새 공시가 수십에서 100% 넘게 올라 숨만 쉬어도 보이셔야 되는다. 공시가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세종 70%, 서울 노원구 35%, 작년보다 2배 오른 단지가 속출하고 있고요. 공시가 이 신청은 4년대 150배입니다. 집값 떨어져도 세금은 오를 거고요. 에미안 대치 팰리스 84제곱미터 보유세가 월 1,313만원에서 2년 뒤 2,740만원,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격 높여 세금 더 걷는 건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공시가가 4년 인상폭이 집값 상승폭이 4배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금이 아닌 조폭 갈취다. 조폭 같이 갈취하는 짓거리다. 이런 내용이네요. 우리가 집값을 올렸나 1주택자 은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급증한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2017년에서 9만 한 2,192가구에서 2019년 21만 8,124가구, 2021년 52만 3,983가구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